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헤라클레스와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남은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라클레스 그 12가지 인물 중에 우리가 그제 듣던 남은 부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의 제후와 관련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키아에 있는 디오메데우스 왕의 암말 4마리를 잡아와. 이 말들은 사람 고기를 먹으니까 조심해야 할 거야. 자,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서 8번째 과제에 해당되죠. 그래서 디오메데스 그 식인마 있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암말들은 이 쇠사슬에 묶어서 키웠는데 처음에는 범죄자나 사형수를 먹잇감으로 줬대요. 그런데 먹잇감이 부족해지니까 이 디오메데스가 일반 사람들도 말을 먹이로 던져줬던 거죠. 헤라클레스는 트라키아로 가는 길에 테살리아 땅을 지나다가 페라이의 왕 아르메토스가 있는 궁전에 들르게 됩니다. 아르메토스 왕은 또 많은 소와 양을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아폴론이 제우스에게 혼인한 이후에 귀양을 와서 소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연이 너무 기니까 그 사연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폴론이 여기서 이 목동 역할을 하는 동안에 아르메토스가 알케스티스라는 이름의 이올코스의 공주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아폴론이 중매를 서서 이 둘이 결국 결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예언의 신이기도 한 아폴론이 딱 보니까 아르메토스가 곧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곧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아르메토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지 운명의 여신들에게 물어보는데, 당신을 대신해 죽을 사람을 데려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나라 왕이야. 나를 대신해 목숨을 바칠 자는 당연히 많지. 나 대신 목숨을 바칠 자 앞으로 나와라. 그런데 아무도 대신 목숨을 바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은 아들아,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 인생도 소중해. 너 대신 죽을 순 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모님이 또 다른 신하들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를 했죠. 이 아르메토스가 시리에 빠져 있자 그의 아내인 알케스티스가 걱정하지 마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라면서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아르메토스는 결국 목숨을 건졌지만 아내가 죽었으니까 너무 슬퍼서 결국 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때 헤라클레스가 이 왕궁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아르메토스 왕은 이 헤라클레스에게 부담을 줄까봐 그 사실을 숨겼고 잘 대접을 했는데, 헤라클레스가 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미안,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또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그랬구나.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이 알케스티스의 무덤으로 가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맞짱을 뜹니다. 타나토스가 이제 죽음의 신입니다. 지하세계는 타르타로스고 조금 발음이 다 비슷하죠. 예. 당연히 헤라클레스가 이겼고, 야, 내가 이겼으니까 알케스티스 혼 돌려줘 라면서 이 알케스티스의 혼을 되돌려 받게 돼요. 자, 이렇게 아르메토스의 왕궁에서 며칠을 쉰 뒤 다시 트라키아에 도착한 헤라클레스. 우선 디오메데스의 마부들을 해치우고 말을 바다 쪽으로 몰아서 생포를 합니다. 그때 디오메데스가 내 말을 훔쳐가 이러면서 또 부하들을 이끌고 추적을 해왔겠죠. 이때 그 헤라클레스가 말을 잡을 때 헤라클레스와 같이 간 젊은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르메스의 아들 압데로스도 이때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말 잠깐 보고 있어, 내가 가서 싸우고 올게 하고 잠깐 나갔는데, 그때 이 압데로스는 말들에게 잡혀먹습니다. 그래서 더 열받은 헤라클레스는 디오메데스의 목뼈를 부러뜨려 버리죠. 그리고 디오메데스를 말의 먹이로 줘버렸고, 자, 이렇게 배가 불러진 말들이 다 온순해지자 입에 자갈을 물리고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데려가죠. 이후 이 말들은 올림푸스 산에 잘못 올라갔다가 거기에 사는 괴물들에게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그럼 9번째
자, 여기까지가 8번째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과제와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요 유튜브 이 동영상에서 설명해 주니까 따로 보완할 게 없네요. 자, 조금만 미션을 줘야지. 아버지, 저 아마존족의 여왕 네,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네, 갖고 싶어요. 그렇죠. 자, 요거 다음 미션은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요. 에우리스테우스의 딸 아르메테가 아버지에게 이 아마존족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갖고 싶다고 조르게 된 거죠. 조금 그래 건너뛰나요? 전정대도 뽑아서 길을 떠나는데 이 아마존족이 있는 곳이 흑해 남부 해안의 테르모돈 강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원정 대원들과 함께 테르모돈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또 가는 도중에 헤라클레스는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에도 들리게 돼요. 헤라클레스가 이 트로이에 상륙했을 때는 트로이 백성들은 전염병과 바다 괴물의 횡포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헤라의 주동 아래 이 제우스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는 아폴론과 포세이돈이 이 트로이에게 기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폴론과 포세이돈은 트로이의 라오메돈 왕 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됐는데 이 아폴로는 이다산에서 양을 치고 포세이돈은 트로이 성을 쌓는 일을 했었어요. 이때 도시는 라오메돈 왕에게 야, 우리가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아. 품삯을 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오메돈 왕은 귀양 온 신들이 품삯을 달라니요 라면서 거절하죠. 이때 너무 화가 났던 이 두 신이 라오메돈 왕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고 아폴로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포세이돈이 바다 괴물을 보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헤시온의 공주를 산채로 제물로 바쳤어야 되는데 라오메돈은 할 수 없이 이 딸 헤시오네를 바닷가에 있는 이 암초에 묶어두고 괴물이 데려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중이었어요. 이때 헤라클레스가 트로이에 오게 된 거죠. 야, 그 딸 바다 괴물에게 바치기에는 너무 아깝네. 그 딸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그 옛날에 제우스에게 선물 받았던 멋진 신마도 나한테 주시오. 그럼 내가 싹 해결해 줄게. 라고 헤라클레스가 얘기를 했고 좋아요 좋아요 뭐든 줄 테니 해결해 주시오 라고 왕이 허락을 하자 바다 괴물이 나타났을 때 헤라클레스가 독화살로 바다 괴물을 처치하고 헤시온의 공주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라오메돈 왕이 신마를 주겠다는 약속을 어겨요. 라오메돈 너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일단 나 미션 먼저 좀 해결하고 올게 라면서 경고를 하고 미션을 해결하러 헤라클레스는 아마존족을 찾아 떠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헤라클레스가 12가지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지만 딱 12가지 임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죠. 제우스와 관련된 뭐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래서 이 영웅신화 중에서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헤라클레스가 모개사의 잔재를 타파하는 천신신앙과 지신신앙과의 대결에서 천신신앙의 입장에서 모개사의 잔재를 타파하니까 헤라 여신이 가장 미워한 영웅이 이제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일행은 드디어 이 아마존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 아마존족의 여왕 히폴리테가 나와서 헤라클레스를 직접 배까지 와서 맞아주고 여기까지 온 용건이 뭐냐고 물었는데 나 그 허리띠 찾으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헤라클레스가 마음에 들었던지 허리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헤라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지금까지 미션을 척척 해결해 나간 것도 화가 났는데 이것마저 또 이렇게 쉽게 해결을 하나 싶어서 아마존족으로 변신을 해서 아마존족에 섞입니다. 그러면서 헤라클레스는 그 우리 씨를 말리러 온 자들이다 라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그러자 흥분한 이 여인들이 헤라클레스의 배를 공격해요. 헤라클레스는 여왕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맞서서 싸우게 됐고요. 결국 아마존 왕국에 있는 여인들을 다 죽이고 여왕까지 죽이고 그 허리띠를 빼앗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9번째 미션을 마치고 다시 트로이 왕에게 복수를 하러 트로이에 들르게 돼요. 헤라클레스 일행은 트로이 성을 부수고 라오메돈 그 왕궁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라오메돈 왕궁을 가장 먼저 발을 들인 사람은
아마존 원정대의 일원이었던 텔라몬이었어요. 그는 트로이 성을 무너뜨린 영광을 헤라클레스에게 바칩니다. 자, 이에 감동한 헤라클레스는 이 라오메돈 왕가의 피부치들을 다 죽이고 헤시온에만 남겨서 이 텔레몬과 짝을 지어줘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트의 허리띠를 가지고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9번째 미션 클리어. 우와, 씨름의 명수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름을 걸어서 이기면 물을 주고 지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대지의 발을 딛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 안타요스를 이기 힘들죠. 그 대지의 신 가이아의 자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헤라클레스가 공중에 번쩍 들어서 허리를 꺾어서 이제 죽이는 그 내용 저번에 제가 했죠. 이 임무 간단하게 건너뛰고. 자, 이방인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마다 죄 없는 이방인들을 이 이집트의 죽음의 신에게 계속 바쳤었는데 헤라클레스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잡혀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헤라클레스는 그 자리에서 묶었던 이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부시리스와 그의 자식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와서 나일강이 범람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길을 떠나 지금의 지브롤터 해협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산 하나를 둘로 쪼개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가 이 지중해를 빠져나가는 길목에 서 있었는데 커다란 바위들로 막혀 있었대요. 근데 왼손으로 그 바위들을 딱 찢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또 길을 떠나는데 태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그 티탄족의 태양신 헤리오스에게 화살을 2대 막 쏴요. 그러면서 나 너무 힘드니까 황금 사발배 좀 빌려줘! 라고 막 거의 협박을 하죠. 알았어, 빌려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화살 쏘지 마. 하며 헬리오스가 황금 사자배를 빌려주었고 그 배를 타고 헤라클레스는 이 에리테리아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붉은 솥대를 지키는 지키미 개가 오르트로스라는 개예요. 오르트로스는 뱀의 여신이자 화산의 여신인 에키드나가 티폰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머리가 2개인 오르트로스는 헤라클레스의 올리브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목동인 에우리티온도 독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도 다 보면은 지신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신계열 그 세력들을 계속해서 지금 타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솥대를 몰고 도망을 치죠. 그러자 또 남아있던 다른 목동이 소의 주인인 게리오네스에게 그 소식을 전하죠. 게리오네스는 이렇게 몸이 3개인 괴물인데 각각 이제 머리가 달렸으니까 머리도 3개고 팔이 6개인 뭐 이런 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6개의 손에 2자루의 칼, 2자루의 방패, 2자루의 창을 들고 싸웠는데 아무리 싸워도 헤라클레스만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독화살을 3대를 쏴서 결국 그 게리오네스를 죽이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또 헬리오스의 사발배에 솥대를 몰아넣고 지중해 연안 나중에 로마 제국이 생기는 아벤티누스 땅에서 내립니다. 근데 여기 왕은 헤파이토스의 아들 카쿠스였는데 카쿠스가 헤라클레스의 그 소떼들 중에 4마리의 소를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카쿠스가 안 들키려고 소꼬리를 잡고 뒤로 걸어서 산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데려갔으니까 내려온 것 같은 발자국이 있어서 이제 깜빡 쏘은 거예요.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없어진 소 중에 황소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발정난 암소를 끌고 가서 되짚어 가보니까 그 산에서 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들을 다시 되찾고 그 도둑 카쿠스의 목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헤라클레스에게 잘못 보이면 다 죽음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헤라클레스 정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헤라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아테네가 나타나서
운명의 여신들에게 가서 물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운명의 여신들이 우리는 운명의 시를 짜야 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 몰라요. 그런데 바다에 놓인 네레우스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바다에 놓인 네레우스를 찾아가는데 헤라클레스를 돕고 싶지가 않아서 막 변신까지 해가면서 헤라클레스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헤라클레스에게 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프로메테우스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프로메테우스를 구출해주면서, 그죠? 고내고 건너뛰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황금사과는 사실 3명의 요정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요정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에게 이제 잠깐 지고 있으면서 이제 다시 헤라클레스가 빠져나오는 장면, 그죠? 여기 해랑 가지고. 자, 마지막 12번째 인물을 봅시다. 이렇게 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저승에 가면 여러 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강이 비통의 강 아케론 강인데, 이 강에는 카론이라는 뱃사공이 있었는데, 이제 뭐 카론이 요구하는 뭐 푸시케의 눈물, 오르페스의 수금과 뭐 노래 뭐 등등을 주고, 또 헤라클레스가 건너게 해줘라고 이제 우격다짐을 해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시름의 강 코키토스, 또 불의 강 플레게톤을 거쳐서 마지막 망각의 강인 레테를 건너면 이제 이승의 일을 까맣게 잊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 자기가 너무 한이 많아서 레테를 지났는데도 저 이승의 일을 잊지 못한 그런 인간이 있었어요. 멜레아그로스라는 사람인데, 멜레아그로스의 아버지는 칼리돈이고 어머니는 알타이아였어요. 멜레아그로스를 낳았을 때는 겨울이었고 장작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운명의 여신들이 와서 막 중얼거렸던 거예요. 이 잘난 아이의 명이 타고 있는 저 마른 장작에서 더도 덜도 아닌 것을. 그러자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장작을 꺼내서 물에다 넣고 불을 꺼버리고 이렇게 다른 데다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타지 않았으니까 아들의 수명이 더 길어진 거겠죠? 그런데 이 칼라돈의 땅에 무서운 멧돼지가 나타나서 이 농부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 멧돼지를 죽인 게 멜레아그로스였어요. 멜레아그로스는 그때 유일한 여자 사냥꾼이었던 아탈란테에게 영광을 바쳤는데, 다른 사냥꾼들이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라면서 항의를 하자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냥꾼들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냥꾼들이 멜레아그로스의 외삼촌들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알타이아는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바꿔서 두 남동생이 죽은 거구나 라고 해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 숨겨놨던 장작을 꺼내서 화덕에다 던져 넣었고, 그 순간 이 멜레아그로스의 몸이 재가 돼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멜레아그로스가 죽자마자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헤라클레스는 저승에서 이 멜레아그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지하 세계에서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헤라클레스가 케르베로스에게 활을 쓰려고 하자 멜레아그로스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여동생 데이아네이라가 이승에 남아있는데 그녀를 찾아서 아내로 맞아달라고 한 거죠. 헤라클레스가 알았어 하며 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저승에 있는 망령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줬는데, 이때 막 그 하데스가 기르던 소도 한 마리 잡아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왕자들에게 잔치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부부에게 딱 나아가게 됩니다. 하데스가 야, 너 왜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구냐?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헤라클레스가 여차저차해서 여기를 왔고 나는 꼭 저 그 머리 셋 달린 그 개 케르베로스를 잡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데스는 야, 네가 케르베로스를 잡으러 왔다고? 잡을 수 있으면 뭐 가져가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데스의 부인인 페르세포네가 이 케르베로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래 알려줘요. 알려준 방법 그대로 케르베로스를 사슬로 묶고 사자 가죽을 쓴 다음 다시 둘러매고 저승을 빠져나오게 되죠. 자, 이로써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미션은 모두 클리어. 자, 이렇게 이제 헤라클레스 12가지 임무를 이제 요약했습니다. 아주 너무 상세하게
12가지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뭐 보충할 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뒤에 혹시 시험을 칠 때 이제 서술형으로 제가 친다고 했죠. 예상 문제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헤라클레스 12가지 12임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죠. 그리고 그 뭐 12가지 임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뭐 서술하죠.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름이 수많은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자체를 전부 외우려 하면 안 되죠. 그 너무 외우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 세계를 지키는 그 머리가 이렇게 달린 게 이제 케르베로스라든지 막 이런 정도 이름 그죠? 주요 이제 핵심이 되는 명칭은 물론 아는 게 좋겠지만 너무 자세하게 뭐 사람 이름 전부 다 이제 기억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신화의 이면에 그 신화가 상징하는 어떤 내용 여기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이렇게 12가지 임무를 마치고 자신에게 운명적으로 부과되었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노역인데 완수했어요. 그래서 헤라의 마지막 복수였는지 어쨌든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헤라클레스가 보인 적이 있고 3년 동안 그 라디아의 여왕인 온팔레의 노예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말입니다. 12가지 임무 완수한 뒤에. 그래서 이 기간 때 헤라클레스가 그 남성적 속성이 이제 좀 변화를 일으킵니다. 원래 헤라클레스는 굉장히 강인했던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힘을 모두 잃고 여자 옷을 입고 그 온팔레의 신녀들과 함께 뭐 자수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좀 남성적 속성이 변화를 보입니다. 반면에 여왕은 거의 그 헤라클레스의 사자 모피를 입고서 오히려 헤라클레스에게 호령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가부장적 제도만을 옹호하는 헤라클레스가 이런 모습으로 묘사된 것은 아무래도 모계적 전통의 반발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역경을 거친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카류돈의 왕인 오이네우스의 딸인 데이아네이라와라고 있습니다. 데이아네이라와 이제 결혼을 해서 3년 동안 평화롭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커다란 강가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과거에 여러분 12가지 임무 수행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켄타로스족을 이 헤라클레스가 없앴죠. 이 지신 계열인데 그 중에 살아남은 네수스가 있었죠. 네수스 기억납니까? 이 네수스가 요금을 받고 길손을 자신의 등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수스가 나중에 보니까 아내를 태워주도록 요금을 지불한 헤라클레스가 이제 자기가 헤라클레스를 알아봤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자신이 먼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물살과 싸우면서 헤라클레스가 강을 반쯤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네수스가 아내를 태우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급히 화살을 꺼내서 이 도망가는 네수스를 쓰러뜨리는데 네수스가 어서 내 피를 받아두시오. 이제 헤라클레스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을 때가 생기면 나의 피를 남편의 옷에 바르시오. 반드시 남편의 애정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오. 이런 말을 이 헤라클레스 아내한테 데이아네이라한테 하고 죽습니다. 이 데이아네이라가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에 이 네수스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직합니다. 참 어리석죠. 그래서 얼마 뒤에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던 헤라클레스가 이올레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말이 포로지 이올레가 헤라클레스의 연인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에 불안을 느껴가지고 이 데이아네이라가
그때 받아뒀던 네수스의 피를 써야 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헤라클레스가 신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감사드리는 제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아내가 이 헤라클레스가 입을 그 옷, 붉은 제의 그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 제의죠. 이 제의 속에다가 네수스의 피를 발라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수스의 피에는 이 헤라클레스가 화살촉에 발라줬던 그 독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데아니라는 독화살에 맞고 죽어가던 네수스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제사복을 걸친 헤라클레스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데 헤라클레스의 체온 속으로 이 제의가 따뜻해지니까 옷에 발라놨던 도끼가 이 헤라클레스의 몸속으로 퍼집니다. 헤라클레스의 전신에 퍼져가지고 격렬한 고통을 주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니까 그의 살찜이 함께 떨어져 나오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아내는 뜻하지 않은 불행에 놀라서 자살하고 맙니다. 목을 메어서.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최후가 이제 다가왔음을 알게 되는데 헤라클레스는 영웅처럼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올리던 이 오이타산 정상에 장작을 쌓게 하고 헤라클레스는 그 장작 위에 올라가서 불에 타 죽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슬퍼했고 또 그의 아버지인 제우스와 이제 헤라만 빼고 모두 슬퍼했어요. 헤라는 자신의 그 정적이 없어졌으니까 기뻐했지만 제우스의 기쁨은 다른 이유입니다. 우주의 지배자죠.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우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죠. 너무 슬프들 하지 말아라.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정복했던 헤라클레스가 이 오이테 산상에서 타오르는 불꽃에 정복되진 않을 것이다.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신뿐이고 아버지인 나에게서 받은 것은 불멸한다 이 말이죠. 죽지 않는 거죠. 불멸하기에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지상에서 생명을 잃은 그를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니 그대들도 그를 따뜻이 맞이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제우스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는 못마땅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늘로 헤라클레스가 하늘로 올라왔고 그러자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아틀라스는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겠죠. 헤라는 신으로 성격한 이 헤라클레스와 계속 불화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해의 뜻으로 자신의 딸인 청춘의 여신 헤베를 헤라클레스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헤베는 신들에게 이제 그 불멸의 장수를 의미하는 그 넥타수를 따라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아내가 된 이후로는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뭐 당연하지만 그래서 헤베가 이렇게 이제 그만두고 그 덕분에 제우스가 독수를 변신해서 납치해온 트로이 태생의 미소년 가니메데스가 그녀의 후임으로 넥타를 따르게 되었다는 뭐 말이 있습니다. 뭐 남자가 따르면은 뭐 게이바입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이제 신으로 승격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었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신으로 승격됐으니까 불멸의 신으로 이제 다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그 최후와 관련해서는 이제 방금 제가 들었던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고 헤라클레스 최후와 관련해서 아까 그 동영상에 그분이 이제 영상을 남긴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수다몽다 신하 키담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내기에 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됩니다. 궁술의 명인 에우리토스는 헤라클레스의 궁술 스승이기도 하죠. 헤라클레스는 이 내기에 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헤라클레스는 뭐 당연히 내기에 이겼겠죠. 그런데 에우리토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너 옛날에 미쳐가지고 아내랑 애들이랑 다 죽였잖아. 그런 놈한테 내 딸 줄 수 없어. 아니, 약속은 약속인데 이 헤라클레스 이야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또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어요? 이때 그 에우리토스의 아들인 이피토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또 헤라클레스 편을 들어요. 그리고 또 화가 너무 많이 났던 헤라클레스는 타린스로 또 떠나게 되죠. 어느 날 이피토스가 헤라클레스를 찾아와요. 헤라클레스가 떠난 뒤에 소를 도둑맞았기 때문인데요. 도둑질과 말장난의 명수인 헤르메스의 아들 아우톨리코스가 범인이었는데 헤라클레스를 의심해서 확인하러 왔던 거죠. 헤라클레스는 뭐 친구가 왔으니까 이피토스를 대접하기 위해서 또 티리스 성벽 위에서 술잔치를 벌였는데 헤라클레스가 또 술에 취해서 이 얘기를 하다가 나 안 훔쳤다고 하면서 이피토스를 성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게 됩니다. 아, 내가 또 미쳐서 친구마저 죽였구나. 헤라클레스는 또 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치고 정신이 착란되는 건 전부 헤라의 농간에 의했었죠. 헤라가 배후에서 이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를 하며 이피토스를 죽인 죄를 씻기 위해 이피토스의 아버지 에우리토스의 절친 팔라스의 왕 넬레우스를 찾아가서 자기를 종으로 부려달라고, 난 죄인입니다, 저를 종으로 부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절당합니다. 헤라클레스는 대신 아미클라이 왕 데이포보스 밑에서 종살이를 하죠. 하지만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이름 모를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서 신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신관 피티아가 거절해요. 살인자의 신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이죠. 또 여기 욱한 헤라클레스가 아폴로 신, 나 미워가지고 지금 답을 안 주는 거지? 하며 신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여신관 피티아가 신탁을 받을 때 쓰는 삼각 의자를 빼앗아 버려요. 네, 아폴로는 신전을 모욕한 헤라클레스를 혼내주려고 했고 둘은 격렬한 싸움이 붙습니다. 사실 뭐 아폴론도 제우스 아들이고 헤라클레스도 제우스 아들이니까 형제끼리의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격렬해지니까 제우스가 결국 직접 나서서 무앙 하고 벼락을 내려요. 그제서 정신 차린 두 아들, 그래 우리가 왜 싸워, 미안해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는 신전 모욕을 한 죄로 때가 돼서 누가 너를 사갈 건데 너를 사간 이에게 3년을 종살이를 해라 라는 전가를 헤라클레스에게 하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헤라클레스를 이디아 왕국의 옴팔레 여왕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말해준 내용이 나오죠. 옴팔레가 나옵니다. 옴팔레는 과부로 매우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헤르메스가 이 음란한 여인에게 헤라클레스를 팔아버린 거죠. 헤라클레스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던 옴팔레는 헤라클레스를 놀리기 위해서 그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바느질과 길쌈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헤라클레스가 남성적 속성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생활을 이제 당분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라며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죠. 이후 헤라클레스는 자기가 지옥에서 만났던 멜레아그로스의 부탁이 기억이 났어요. 그 여동생이랑 결혼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리돈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칼리돈에 갔을 때는 이미 경쟁자가 있었어요. 강의 신 아켈로스인데 헤라클레스와 아켈로스는 레슬링 경기를 해서 이기면 이 아름다운 데이아네이아를 차지하기로 해요. 아켈로스는 황소로 변신을 해서 막 달려들었는데 뭐 헤라클레스가 보통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 뿔을 딱 부러뜨려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결국 데이아네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헤라클레스는 한동안 이 처가인 칼리돈 궁전에 머무르게 되죠. 헤라클레스는 칼리돈에서 머물면서 장인 어른인 오이네우스 왕이 테스프로티아인과 벌인 전쟁을 또 돕기도 하고 또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 힐로스를 낳으면서 한동안 잘 지내는데요. 또 뜻하지 않게 왕의 측근을 죽이게 되면서 칼리돈을 떠나야 했어요.
그 오이네우스가 잔치를 벌였는데 또 술에 취한 헤라클레스가 활 쏘는 얘기를 하다가 이 시위 당기는 신용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당겼어요. 그런데 하필 술을 따르던 소년이 그 팔꿈치에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소년이 왕의 조카인 에우노모스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헤라클레스는 아내와 함께 트라키아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몰랐던 내용까지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나면서 이제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이제 비운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헤라클레스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인데 금주해야 술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술의 일으키는 것 문제네. 같네요. 헤라클레스 술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이 헤라클레스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죠? 가 아내인 데이아네이아를 데리고 트라키오로 가던 도중 죽을 뻔하다가 도망간 이가 네소스였어요. 자, 강을 건널 때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이 지금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악연으로 다시 만나서 악연입니다. 악연. 헤라클레스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거죠.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네소스를 독화살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네소스가 죽어가면서 아내에게 자신의 피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네. 속이면서 부인이 쏟는 거예요. 독이 묻. 그래서 또 막장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오이칼리아로 쳐들어가서 에오리토스를 죽이고 공주 이올라를 기어코 뺏어온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감사의 제사를 이 제우스 신전에 올리려고 하는데 헤라클레스가 제사 때 입을 예복을 아내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데이아네이라는 이올라에 대한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 여자 하나를 얻으려고 그 전쟁을 벌인 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아네이라고 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삶과 육신은 모두 불태워졌지만 헤라클레스는 뭐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간의 몸은 사라졌지만 영혼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테나는 제우스의 명령을 받고 헤라클레스의 영혼을 올림푸스로 데려가게 됩니다.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오른 헤라클레스는 결국 올림푸스에 올라 신들의 대열에 끼게 되죠. 헤라클레스가 올림푸스에 도착을 하자 이 하늘에 축을 떠받치고 있던 아틀라스는 왜 이렇지? 더 무거워진 것 같아 하며 더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네. 타르타로스에 모두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아가 너무 화가 나서 이 기간테스들을 막 들쑤신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너희도 저 높은 올림푸스의 신궁을 차지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에 자극을 받은 이 기간테스들은 결국 올림푸스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기간테스 중에는 산을 내던지는 아다마트로스,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 알로이타이, 100개의 팔을 가진 브리아레오스, 그리고 엄청나게 큰 티티오스, 그리고 티폰처럼 불을 뿜는 그런 기간테스도 있었다고 해요. 기간테스는 커다란 나무와 영어에 자이언트 있죠. 그 단어의 그 어원상으로 그 단어가 유래한 게 기간테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지금 제우스의 최후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그 뒤 내용은 제가 생략할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헤라클레스가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죽어서는 이제 불멸의 신의 대열에 올림푸스 신의 대열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이 헤라클레스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결국 헤라클레스는 12가지 임무가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12가지 임무가 상징하는 것은 헤라클레스가 전신신앙의 어떤 대표자로서 모계사의 잔재, 지신계열의 어떤 그 잔재를 타파하는 역할을 이 과정에서 수행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서 다 우리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했죠. 다른 동영상 또 몇 개 더 준비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또 머리 너무 많은 그 헤라클레스에서 너무 많은 지식을 또 한꺼번에 숙지하려면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도 사실은 준비했었거든요. 헤라클레스 영화가 얼리에서 저장한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헤라클레스 마치고 다음 영웅신화 때는 그 이하손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하손에 대해서 미리 혹시 배경 지식을 갖고 싶은 분은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이하손에 대해서 한번 집어보세요. 그러면 그 영웅신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 또 건강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